안녕하십니까.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복 세무조사는 무효라는 제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 무슨 뜻일까요? 중복 세무조사. 세무조사를 연거푸 여러 번 받는 것을 중복 세무조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무조사를 여러 번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나는 세무조사를 4번씩이나 받았어,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중복 세무조사가 무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국세청이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업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중복 세무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7개 기업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 번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세금 폭탄을 맞았는데 그것이 무효가 된다면, 이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실제 발생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왜 중복조사를 할까요?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 연거푸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세무조사는 부가 제척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무서에서는 재조사나 보완조사가 필요할 때 한해서 여러 번 세무조사를 실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정권 교체기에 정권에 밑보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본보기로 그 세무조사를 아주 심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도 우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런 중복조사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사유만으로도 과세권이 상실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에서는 중복조사의 위법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관들의 조사권 남용 금지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납세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세무조사관들이 납세자에 비해서 우월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 중복조사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복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납세자의 권익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A지방청에서 주식 변동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또 B세무서에서 조세 범칙 조사를 받았어요.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C지방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조사를 또 받게 된 겁니다. 3차례나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연거푸 받게 된 것이죠. 김 씨는 너무나 억울해서 지방청 납세자 보호위원회에 권리보호 신청을 했는데, 지방청 보호위원회에서는 자기들 지방청 조사관들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어요. 시정 불가 통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김 씨는 다시 국세청 납보실에다가 재심 요청을 했는데, 국세청 납보실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거죠. 3차례 세무조사를 한 것은 각각 다른 명칭으로 세무조사 통지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중복조사에 해당된다라는 취지에서 조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아주 파격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국세청 납보실은 2019년에 신설돼 가지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박 씨는 기업 증자대금 허위 기재를 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당했습니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증자를 했는데 그 증자대금 납입을 허위로 다 기재를 해가지고 과징금을 부과당한 것이죠. 나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조사 결과 국세청에 세무조사 자료로 통보를 했습니다. 이 증자대금 허위 납부 기재를 한 거를 국세청에 통보를 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외부 기관, 특히 이제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청, 경찰청 이런 금융위원회 등에서 자료 통보를 받으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세무조사를 이미 받았던 사람이에요. 박 씨는 과거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통합 세무조사를 받아서 국세청 조사관들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인데 또 세무조사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국세청 조사관들이 하는 얘기가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세무조사 자료 통보가 됐는데 우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부 기관에서 이런 과세자료 통보를 받으면 자료 처리를 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 씨는 국세청 납보실에 구청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 파격적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중지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박 씨는 하마터면 또다시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 폭탄을 맞을 뻔했는데 그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다른 사례를 설명드리면 세무조사 중에는 간단하게 현장 확인이나 서면 확인, 정상적인 세무조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조사관이 한두 명이 그냥 간단하게 현장에 나와서 질문하고 또 검사하고 확인서 받아가고 이런 간단한 현장 확인 조사가 있고 또 현장도 나와보지 않고 우편으로 간단하게 질문 검사를 하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런 조사를 받았을 때 이 현장 확인이나 서면 확인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현장 확인이나 서면 확인 조사가 단순한 해명 안내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인에 대해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확인이나 서면 확인 후에 세무조사를 또 추후에 새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은 다릅니다. 국세청의 입장과 다른데요. 납세자로 하여금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으므로 서면 확인도 세무조사다 이렇게 판단해서 현장 확인이나 서면 확인 받은 이 납세자들은 세무조사를 선정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복 세무조사는 무효다라는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 번 세무조사를 받으시는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제 강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국세청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